반갑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이제 녹화하는 중에 안전 문자가 와가지고 먹통이 돼서 촬영이 안 됐고, 또 지난주는 우리 조영진 목사님이 저기 멀리 상주에서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비누 사업도 하시죠? 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선물도 좀 주셨다고 그랬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죠. 창세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에는 결혼의 원리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듯이 바로 인간사의 모든 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가정이 공동체잖아요. 그 가정이 지역 공동체가 되고 국가 공동체가 되고 인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7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게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죠. 뭐죠? 자유잖아요. 자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 인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임의로 마음대로 먹도록.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먹지 마, 뭐 하지 말라. 뭐죠? 법치주의라, 법. 그래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법치주의. 그래서 자유와 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자유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1차 탄핵 때부터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이 그때 느낀 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때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또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그걸 다 다루는데, 우리는 1987년도에 그것도 이제 종북좌파의 공작 중에 하나인데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 독일은 우리랑 상황이 똑같거든요. 독일도 동서가 분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독은 자유민주주의고 동독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남북으로 자유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래서 서독은 뭐가 있냐면 헌법수호청이 있었습니다. 헌법수호청. 그 헌법을 지키는 수호청이 아예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작동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동독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죠. 바로 여순 반란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공산당과 수달 때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또 그랬는데 이제 87원법이 어떤 헌법 소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의 탄핵을 당해서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 가루로 만들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적으로는 우리도 통일될 때까지는 헌법수호청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없애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헌법수호청과 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런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그 공산주의 국간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고, 또 만약에 통일이 됐다 하더라도 중공과 소련이 아직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걸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법이 동시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지키려면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지. 교통질서를 잘 안 지키는 순간 사고에서 사고 나봐요. 한 바퀴 못 가잖아. 엉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대기 때 막 아수라장되잖아요. 신호등이 뭐 홍수 나가지고 갈 때 막 아수장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도 재밌어요. 18절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독재잖아요. 독재.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독재지.
독재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완전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독재지, 그게. 그게 독재자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뱀이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독재자입니다. 맞아요. 잠재적인 독재자예요. 글쎄, 악이 있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화됐을 때 그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불안정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대.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만들겠대.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거든. 야, 유토피아. 야, 정말 이재명이가 헌재 재판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아, 이제 국민들한테 돈 나눠줘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야?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 기본소득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드느냐? 뭐 부동산세 다 뜯어먹는 거지 다. 뭐 재벌 상속세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그 타이틀이 그렇다니까 제가 올렸잖아요. 카드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라. 아이고 그런 나라면 세상이 좋지. 아이 좋긴 뭐가 좋아요. 아니 겉으로는 그게 그러는 말이에요. 좋게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유토피아라니까. 야, 평등한 사회에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에, 평등한 사회에, 일을도 안 해고 그냥 적당히 일하고 놀고 먹는 사회, 세계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제일 고생하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드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맹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만드는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의 미국을 만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이 뭐였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독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독재에 신음했잖아. 대영 제국의 독재에 해서 영국이 돈 모자라니까 말이야. 막 세금 때려가지고 인지세 또 차세 막 세금 때리고 하니까 도저히 이 독재에서 못 살겠다 해서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독립의 아버지들이 깨달은 거야. 야, 인간은 내버려두면 독재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독재를 막을 거냐? 이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독재를 방지할 거냐? 대통령을 뽑자 우리가. 그리고 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독재해도 4년은 그만둬야 돼. 8년은 재석까지 그만둬야 돼. 4년 뭐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임기가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임기가 있다는 무시. 야, 문재인 5년 했으니 망정이지. 그게 말이에요. 그 새끼가 다 먹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세습하고 그랬잖아요. 임기제를 딱 만드는 거야. 그리고 국민이 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언제든지 너 못하면 다음에 안 찍어줘.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럼요. 전지하게. 전지하면서 협력하게. 대통령이 뭘 할 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법을 실행하지. 근데 그 실행을 제대로 했냐? 사법부가 감시를 하지. 그래서 이 3일체 상권 분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독립배필인가 독립배필. 그래서 그동안에는 독립배필이니까 부부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주의 원리고 자유민주주의 원리고 공동체의 원리고 국가의 원칙이고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하십니까? 아니죠. 삼일체잖아. 삼일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독재자 같지만 아니에요.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서 보면 말입니다. 천상에 회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상에 회의가 있어요. 거기 마귀가 그렇지.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천상회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천상의 회의의 영감을 받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일체야. 이게
입법, 사법, 사법, 행정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 30배, 60배, 100배. 네. 그 다음에 구역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재밌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인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 제대로 달아갈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아멘.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잖아요. 또 제사장의 어드바이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깨질 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 왕이 독재할 때 심지어 선지자를 죽여버리네. 어려서 우시아가 제사장 말들을 잘 들었을 때는 통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부과한 거 잘 되니까 제사장 우습게 자기가 분양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상권 분립이야. 그게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거예요. 돕는 배필인 거죠. 부부간에도 내비둬봐 지 맘대로 하지. 그럼요. 부인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요. 견제를. 그래서 자식이 있고.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감시와 견제와 견제. 경계입니다.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자는 거잖아. 그래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의 나라가 참 배울 게 많고 우리가 참 모방해서 해야 될 게 많은데 미국 워싱턴 DC에는 국가 기록 보관 역사 기록 보관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보관하고 하는 아주 엄청난 기관인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6.25 사전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동상을 4개를 세웠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동상이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동상이거든요. 우측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면에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또 스트리트하고 에비뉴가 있죠. 그렇죠. 컨스티튜션 에비뉴에다가 딱 동상을 세웠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뭘 하나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링컨 대통령 기념관의 계단 숫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컨스티튜션에 동상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각지는 별명이 있다고 주마다 별명이 있다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는 선샤인 스테이트, 또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뉴욕은 뭐 유명한 빌딩이 있죠. 엠파이어. 그러니까 무슨 주야? 엠파이어 스테이트. 또 텍사스는 텍사스 주기에 별이 하나 딱 그랬잖아. 론리스타 스테이트. 그 넓은 광활한 땅에 별 하나 있으니까. 근데 코네티컷 주는 별명이 컨스티튜션 주란 말이야. 왜 컨스티튜션? 헌법주냐? 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헌법을 만들자, 상권 분립 헌법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 기초가 된 게 코네티컷 주의 주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코네티컷 주의 주법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청교도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만드는 거야. 우리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주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걸 기초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헌법이라는 컨스티튜션이거든. 그러니까 코네티컷 주가 별명이 컨스티튜션 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컨스티튜션 에비뉴에 동상이 딱 있는데 동상에 중요한 물기를 써놨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가니 Eternal Allegiance is the price of liberty. 바로 자유의 대가는 뭐냐? 영원한 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해도 감시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돼?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가 뭐야? 죄 짓잖아.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럼 어디가? 감옥 가잖아. 그럼 뭐야? 자유를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끝까지 지키려면 감시를 해야 돼. 내가 내 자신도 감시해야 돼. 감시하지 않을 때 타락하는 거거든. 감시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거든. 독재란 뭐예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감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선관위에 감사에 감사 안 받는 것도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됐을 때 왜 위험하냐? 입법도 장악했지. 행정부도 장악했지. 마인역 집어넣어가지고 헌법재도 재벌했지. 이번 대법원이라든지 혼사하겠지. 엄청난 감시 통제 견제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독재지. 그래서 이런 감시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왜 정복 좌파가 어떻게 정복 좌파가 이렇게 정권을 잡지? 뭐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그러다가 문재인, 이재명 어떻게 이렇게 정복 좌파가 잡으시지? 자, 완전한 정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지도자는 없어요. 바로 어느 사회나 어느 지도자나 어느 시대나 아무리 부흥해도 모순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요. 얘네들은 이 모순을 가지고 계속 투쟁으로 공격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맞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건국하고 한강의 기적을 세우려니까 이 과정에 모순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럼요. 그걸 계속 독재라는 걸로 그거만 그래. 공격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뭐 얘네들이 잡으면은 그 모순을 극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이렇게 속으면서 결국에는 정권까지 장악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거는 5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내버려 두면 망한다. 계속 감시와 경계와 이 기능을 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탄핵했잖아요. 감사한 거는 이번에 청년들이 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청년들이 이번에 청년들이 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정보를 보면 청년들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청년들이 그 당시는 중학생들이었거든, 고등학생들이었거든, 몰랐거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을 위한 정책도 했네. 공무연금 개혁도 했네. 그걸 누가 했어? 또 조원진을 했잖아. 했네.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시와 경계의 기능이 살아날 때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했으니까 그때부터 8년 한 6개월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스캔들이 없잖아. 맞아. 돈 문제가 없잖아. 맞아요. 법적으로 시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굉장한 감시와 견제 체계로 당대표라든지 당원들이든지 스스로 이걸 지켜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정치 세력이 정치를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너 어쩌다 저쩌다 한상할 게 아니라 이런 정당과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불평불만할 새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최악의 치악을 막으려고 차악을 뽑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차악이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 날아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차선을 뽑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선이지. 맞아요. 이게 우리의 단계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잠시인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좀 할게요. 3당 합당부터 우리나라가